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555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55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555편은 녹한다의 ESP32 5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ESP32고요. 오늘은 이 ESP32에다가 MQTT 프로토콜을 입힐 겁니다. 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MQTT라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가 MQTT로 뭔가 제어가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이 ESP32를 조금 이따가 제어를 하게 될 거예요. 요거 제어를 MQTT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ESP32에 달라붙어 있는 버튼 가지고 LED 같은 걸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얘를 원격 제어를 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가 되셨나요? 그러면 MQTT는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IoT에서는 거의 지금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MQTT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이 상편이고 내일이 하편입니다. 그럼 오늘 555편, 내일 556편입니다. 상편에서는 ESP의 MQTT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MQTT 가지고 얘를 제어하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내일 하편은 MQTT 할 수 있는데 얘를 어디다가 써먹느냐, 어떻게 얘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내일은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은 어떻게 여기다가 MQTT를 적용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편에서 주요 주제가 3개가 있어요. 1번, ESP32를 MQTT로 제어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제어를 할 거냐면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거예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제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2번, ESP32가 MQTT라는 거는 1대1 통신이 아니에요. 1대 N 통신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1대 N 통신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N은 너무나 무한히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한 3대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한 대로 3대의 ESP32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 주제가 하나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3번, ESP32 보드가 ESP32 보드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보드가 보드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보드 A하고 보드 B가 있는데, 보드 A에 버튼이 달려있고 보드 B에 LED가 달려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놈의 LED가 켜지고 꺼진다. 그런 거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요 주제는 요렇게 잡고, 내일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일단 임시로 뭔가 지금 보여드릴 방안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고, 내일은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C#, 노드레드 뭐 요런 것들 해가지고 한번 제어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라이브러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MQTT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다, 접근 방법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SS님이 고고고 하셨네요. 고고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왜 지금 머뭇거리고 있냐면, 제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아이디하고 입금 자명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 지금 아리까리한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한 1분만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분만 브레이크 타임. 착각한 거였구나. 자, 범준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제 녹한다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을 또 8개월 차. 와, 이제 4개월만 더 하면 1년이 되겠네요. 근데 8개월 차인데 숫자가 4라니 확실히 1개월마다 레벨우가 일씩 올라가는 건 아닌 게 확실하네요. 그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마음님께서 출석 체크를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상병으로 진급하셨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짝짝짝짝짝짝. 모두 박수를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강민님께서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 후원금을 투척을 하셨는 내역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박수.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요 녀석에다가 MQTT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전에 MQTT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카메라. 카메라가 모가지가 부서졌네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런 설명들은 어차피 제가 자료를 남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메모장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메모장에다가 우리 오늘 MQTT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너무 자세히 하지는 말고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빠르게 딱 해가지고 바로 한번 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잠시만요. 제가 좀 준비가 미흡했네. 지금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됐다. 자, 요 참고 자료 밑에 제가 쭉 달 건데 요거는 기본적인 GPIO 핀에 대한 설명이고요. 항상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한다가 ESP8266, ESP32에서 MQTT를 안 했다 뿐이지 ESP8266에서 MQTT 가지고 제어하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ESP8266하고 ESP32하고 MQTT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냐라고 하면 다르지 않아요. 우리 MQTT라는 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입니다. 보드가 달라진다고 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그 방법이 달라진다? 삑! 그렇지 않습니다. MQTT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대신에 ESP8266하고 ESP32하고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명만 ESP32 걸로 교체를 해주면 녹한다가 과거에 만들어놨던 ESP8266 예제가 몽땅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제가 또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거 뭐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래서 ESP32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또 한 땀 한 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ESP8266 때처럼 그렇게 자세하면서 예제를 너무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세히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원리만 ESP32 알려드리고 그 나머지는 ESP8266 예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과거에 녹한다가 ESP8266 만들어 놓은 거를 참고를 해서 본인 갈 길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깨알 지식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MQTT라는 게 뭔지 모르면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MQTT는 5가지 용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브로커. 누가 MQTT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MQTT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 5가지 용어를 비유를 해가지고 잘 설명하시면 그게 거의 정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퍼블리시, 구독, 녹한다도 좀 구독해 주시고, 서브스크라이브. 이거는 그 MQTT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4번 토픽, 5번 페이로드,
요 5가지 용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MQTT를 쭉 설명을 할 건데요. 1번, 브로커는 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서버. MQTT는 서버를 서버라 부르지 않고 브로커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뭔가를 달라고 하면 서버가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방식이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얘를 서버라 부르지 않고 브로커라고 하는 이유는 MQTT는 클라이언트들끼리의 통신이에요. 마치 그거와 유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도 부동산 브로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브로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얘도 그런 역할로 작용을 합니다. 바이어도 클라이언트고, 중개인 입장에서는 바이어도 클라이언트고 셀러도 클라이언트입니다. 두 명의 클라이언트에 바이어가 보내는 데이터를 셀러한테 주고 셀러가 보내는 데이터를 바이어한테 전달만 해준다. 전달만 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서버라 부르지 않고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이 정립이 되려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원하는 정보가 서버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MQTT는 그러지 않고 서버한테 그 정보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서버를 통해서 다른 자한테 있는 데이터를 우회해서 받는다. 그래서 브로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든 셀러든 클라이언트가 브로커, 서버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를 발행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브로커로부터 내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구독 신청을 해놔야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픽이라고 하는 것과 페이로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클라이언트는 토픽하고 페이로드를 택배 박스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브로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택배 박스에 운송장 번호하고 같은 거예요. 송장 번호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로드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브로커에다가 토픽하고 페이로드를 투척을 하면 브로커가 운송장 번호 확인을 하겠죠. 그게 토픽이고, 그 운송장 번호를 구독 등록해 놓은 디바이스한테 택배 박스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해가 별로 안 되신다, 그죠? 저 위에 브로커가 있습니다. 서버입니다. 서버. 그리고 우리의 ESP32 단말기들이 있어요. A, B, C라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MQTT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요 녀석 브로커하고 지금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커넥션은 TCP입니다.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가 B한테만 메시지를 보내고 C한테는 안 보내려면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A가 조금 전에 택배 박스가 토픽하고 페이로드로 구성된다라고 했잖아요. 토픽은 문자열입니다. 암호 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토픽에다가 A, B, C라는 토픽을 썼습니다. 그러면 B가 사전에 브로커한테 신청을 해놔야 돼요. 브로커한테 접속을 한 다음에 나 A, B, C라는 토픽을 구독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구독 신청을 여기다가 해놔요. 그거를 아까 subscribe, 구독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B가 A, B, C라는 이 문자열 토픽을 구독 신청을 해놨을 때, A가 A, B, C라는 토픽을 택배 박스 운송장 번호에다가 딱 붙이고 그 안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택배 박스 안에 꾸겨 넣어가지고 브로커한테 던집니다. 그거 퍼블리시라고 합니다. 발행했다, 그죠? 그러면 브로커가 그 발행한 타이밍에 체크를 해요. ABC라는 운송장 번호를 구독하고 있는 애가 누구지? 구독 신청한 애가 누구지? 쭉 보다가 얘가 있네. 그럼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보낸 게 B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BC라는 토픽을 C라는 애도 지금 구독을 해놨습니다. 제가 택배 박스라 해서 이게 조금 개념이 모호할 수가 있는데, 한 개 보낸 게 여러 개로 복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발행한 거 브로커가 얘네 둘이한테 동시에 보내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두 개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내가 A가 B, C한테 다 보내주려면 얘네들 두 개의 토픽을 똑같이 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B한테는 보내는데 C한테는 안 보내려면 서로 토픽이 다르면 되겠죠. 얘는 ABC고 얘는 DEF다. 그럼 ABC라는 토픽으로 발행을 하면 B가 받게 되는 거고 DEF라는 토픽으로 발행을 하면 C가 받게 되는 거고 둘 다 받는 토픽을 또 지정을 해가지고 뭘로 하지? 1, 2, 3이라는 토픽을 둘 다 또 저장을 해놨다. 1, 2, 3이라는 토픽으로 발행하면 둘 다 동시에 받고 ABC로 보내면 얘만 받고 DEF로 보내면 얘가 받는다. 그러면 지금 모든 용어가 다 등장했습니다. 브로커가 있고 단말기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토픽하고 페이로드를 구성을 해서 브로커 쪽으로 퍼블리시 발행을 하고 그 토픽을 구독 신청한 서브스크라이브한 토픽들이 브로커로부터 A가 발행한 그 타이밍에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MQTT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글로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빨리 이제 기본 개념 했으니까 빨리 코드 구현해야 되겠다. 그죠? MQTT는 5가지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브로커 그 다음에 발행. 제가 국문으로도 적고 영문으로도 적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코드의 함수 이름이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컴퓨터 코드는 영어로 돼 있지 한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된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그 다음 토픽, 페이로드.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한 줄로 제가 여기 적어 놓을 테니까 앞으로 공부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BC 세 개의 MQTT 클라이언트 단말이 있을 때 A가 ABC라는 토픽으로 브로커에게 발행을 할 때 B가 ABC라는 토픽을 구독 신청해 놓았다면 B가 페이로드를 수신하게 된다. 정확히는 A가 보낸이죠. A가 보낸 페이로드를 수신하게 된다. 그리고 A가 DEF라는 토픽에 페이로드를 담아서 브로커에게 전송하면 C가 DEF라는 토픽을 구독 신청해 놓았을 때 C가 수신하게 된다. 그리고 B와 C가 1, 2, 3이라는 토픽을 둘 다 구독 신청해 놓은 상태일 때 A가 1, 2, 3이라는 토픽으로 발행하게 되면 둘 다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럼 여러 대가 동시에 받는다라는 개념부터가 이제 일종의 여러 대를 동시에 제어를 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한다고 늦게 봤네요.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김동기님께서 아까 못 봤네요.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박수. 그리고 마루호도님께서 녹한다 채널에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죠. 자, 아두이노 개발 툴에서 먼저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실무적인 거 한번 가보도록 하죠. ESP32에 MQT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PUB, SUB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일단 기본 헬로월드 예제를 한번 띄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은 ESP32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ESP32는 스마트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아주 초보적인 예제를 1번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 SUB 클라이언트 아주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펍섭 클라이언트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예제 쭉 내려가셔서 PUB, SUB 클라이언트에 MQTT ESP8266이라고 된 이그젠플이 있어요. 일단 얘를 싹 가지고 오겠습니다. ESP8266용으로 당연히 만들어 놓은 거겠다, 그죠? 그런데 ESP8266과 ESP32는 한 끗 차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게 ESP8266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ESP8266만 딱 떼면 이게 바로 ESP32 라이브러리입니다. 됐죠? 요거 두 개는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아래쪽에 있는 게 062 ID 비밀번호죠. 와이파이 062의 ID 비밀번호. ESP32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본인의 그 인터넷 062 ID 비밀번호를 적고,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이게 브로커 주소입니다. 브로커의 주소. 자, 그럼 이 브로커에 대한 거를 또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4번 MQTT에 사용하는 서버도 내가 직접 그 구현할 수 있으면 구현하는 게 좋다. 그러나 지금 녹한다의 ESP32에서는 브로커를 내가 직접 설치하지 않고 외국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MQTT 서버 브로커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브로커의 주소가 바로 요겁니다. 인지됐죠? 외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것이다. 외국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MQTT 주소. 내가 직접 MQTT 브로커를 운용을 한다면 그 주소를 여기다가 쓰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 예시 돌아가는데 필요한 전역 변수들이니까 그대로 두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셋업 와이파이. 자,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해라. 그런 함수인데요.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죠? 요대로 두면 그냥 인터넷 공유기 접속됩니다. 그리고 여기 콜백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데이터 수신 처리부입니다. 데이터 수신 처리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리커넥트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요게 나의 ESP32가 MQTT 서버와 접속하는 부분이에요. 요대로 두면 그냥 접속이 됩니다. 요대로 두면 그냥 접속이 돼요. 자, 그리고 셋업. ESP32가 딱 켜지면 제일 처음 실행되는 요 부분에서 자, 요 호출되죠?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할 것. 그리고 MQTT 서버의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수신 그 함수 포인터를 등록한다라고 하는데요. 수신 함수를 등록한다. 일단 이렇게만 제가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set callback 안에 메시지 수신부가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고, 요 callback이 바로 요 위에 있는 이 callback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법을 이해를 해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함수 포인터 부분은 그냥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루프 안에 잘 보시면 여기 위에 네 줄이 있는데요. 요 네 줄은 그냥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ESP32와 MQTT 서버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삭제 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IoT 프로토콜에 접속을 유지를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아닌 프로토콜이 있어요. TCP.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UDP. 얘는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이 없어요. 유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HTTP. 얘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접속한 다음에 주고받을 거 주고받으면 디스커넥트 되는 방식입니다. 유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MQTT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접속이 요 TCP 커넥션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항상 연결을 유지해놔야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구독 신청해 놓은 메시지를 받을 때 얘가 접속이 되어 있어야 보내줄 수가 있지. 접속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보내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MQTT는 커넥션이 유지가 되어야 되더라.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따로 연결을 유지할 필요 없이 이렇게 네 줄만 쓰면 그냥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접속을 유지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예시 코드에서는 아래 2초 간격으로 테스트 메시지를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초 간격으로. 요거는 블로킹 되지 않는 딜레이 코드인데요. 요거는 또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요 골격을 외우십시오. 자, 제가 지금 요 블록 지정해 놓은 부분 있죠? 요 부분이 2000이라고 적혀 있는 이 숫자는 2초를 의미합니다. 2초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 요 안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잘 보시면 아유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지? 유연파파님 반갑습니다. 위에 있는 거 싸그리 무시하더라도 client.publish 보이죠? 이게 발행하는 함수의 본체입니다. 토픽하고 페이로드로 발행하겠다. 앞에 있는 게 토픽이고 뒤에 있는 게 페이로드예요. 페이로드는 위에서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헬로 월드 머시기 해가지고 자기가 페이로드를 만들어주고 토픽만 지정하면 되겠죠. 토픽은 그 외국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서버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다 보니 토픽이 짧으면 다른 사람이 쓰는 거하고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무료 서버를 쓰실 때는 토픽을 조금 길게 쓰실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노칸다의 ESP32의 아웃풋. 그리고 MQTT에서 토픽은 이렇게 슬러시 단위로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하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 나의 집에 홈 안에 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룸 1, 룸 2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룸 1 안에 전등 1번이 있고 2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라이트 1, 라이트 2 이런 식으로 슬러시를 가지고 집의 구조를 이게 트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홈. 요 홈이라고 하면 좀 그래. 노칸다 홈이라죠. 노칸다 홈 안에 그럼 노칸다 홈이 아니라 노칸다의 뭐 룸 아닌 다른 거 뭐 클래스룸 뭐 요런 게 있다든지 그럼 그거 안에 뭐 요런 식으로 아무튼 쓸 수가 있다. 슬러시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층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일단 요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칸다 슬러시 ESP32의 아웃풋이라는 토픽으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독 신청은 MQTT에서 구독, subscribe 신청은 ESP32가 MQTT 서버에게 신청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ESP32가 MQTT 서버에 접속한 다음 구독 등록을 해야 한다. 구독하는 함수만 호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접속이 완료된 후 구독 신청을 하는 것. 그래서 리커넥트라는 함수 안에 잘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커넥티드 서버하고 연결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에 클라이언트 커넥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넥트가 완료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ESP32가 서버와 연결을 완전히 확정하는 부분. 제가 세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위치만 잡아드리겠습니다. ESP32가 서버하고 완전히 커넥트가 되는 지점이 저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잘 보시면 클라이언트 서브스크라이브 보인다, 그죠? 요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서버와 연결되었으니 구독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이 함수를 왜 리커넥트라는 함수 안에서 지금 합니까? 라고 한다면 리커넥트 함수가 제가 아까 여기 찝어드렸다, 그죠? MQTT 서버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서버와 ESP32 간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호출되는 함수가 리커넥트입니다. 접속이 끊어졌다면 리커넥트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 6번. 접속이 끊어졌을 때 직전에 끊어지기 직전에 신청해 놓은 그 구독 토픽은 무효이다. 재접속을 하면 구독 신청을 새로 해야 한다. 서버 입장에서는 재접속한 클라이언트는 직전에 연결되어 있던 클라이언트와 서로 다른 녀석이다. 서버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요. 직전에 접속해가지고 제가 구독 신청을 해놨다라고 해서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나 구독 신청했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버가 브로커가 갑입니다. 접속을 했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끊어진 애는 브로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고객이 아닌 거예요. 고객 정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브로커가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구독 신청은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코드에 보시면 리커넥트 함수 안에 접속을 확정 지은 부분에서 구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구독 토픽을 녹한다에 ESP32에 인풋이라는 토픽을 쓰겠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스마트폰도 얘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거예요. MQTT라는 그 굴레 안에서. 그러면 스마트폰은 녹한다의 ESP32의 아웃풋이라는 토픽을 구독 신청을 해놓으면 얘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스마트폰에서 녹한다의 ESP32의 인풋이라는 토픽으로 발행을 하면 얘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인지되시나요? 그게 지금 하게 될 1번 예제입니다. 예제 1번. 스마트폰에서 보낸 메시지를 ESP32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출력하고 ESP32에서 2초 간격으로 전송하는 메시지를 스마트폰에 출력하시오.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채널로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이따 스마트폰에 적으려니까 좀 기네요. 한번 적어보지 뭐. 자, 일단 이 코드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저 포트하고 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ESP32 맞는지 확인하고 업로드 버튼 누릅니다. 자, 시리얼 보레이트가 보자 딱 돼 있네. 아, 여기서 에러 한번 나겠네요. ESP32는 빌트인 LED가 아마 없을 건데 있나? 여기서 한번 에러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제 코드에서는 이 빌트인 LED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컴파일 한 다음에 에러가 빡 날 것 같습니다. 됐고. ESP32는 컴파일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잠깐 기다려 주겠습니다. 이거 맞죠, 그죠? 빌트인 LED가 없는데요 라고 하죠. JHSS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야, 이 속도로 해가지고 오늘 그 분량을 다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제를 대신에 아주 쉬운 걸로 간단한 걸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한 세월 걸리는구만. 자, MQTT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에서 내가 MQTT를 쓴다라고 해서 요 뭐 특별히 서비스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MQTT 클라이언트를 스마트폰에 내가 앱을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MQTT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MQTT 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만들어 쓰는 게 베스트고,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내일 앱 인벤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냥 우리가 실험용으로 쓸만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운받아서 쓰게 될 것이다. 자, 업로드 되고 있죠? 업로드 다 되면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뭔가 퍼블리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퍼블리시 메시지.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들어가겠습니다. 자, 깨알지식 7번.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갈 MQTT 앱은 우리가 직접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MQTT 대시라는 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도록 한다. 지금 녹화한다가 할 설명은 그 앱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MQTT를 이렇게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앱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앱을 만든 사람이 요 앱은 이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MQTT 브로커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ESP32가 주고받는 토픽이 뭔가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죠? 그럼 이제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요 놈을 MQTT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MQTT 대시라고 요 까만색 동그라미 된 거 보이죠, 그죠? 요 놈을 딱 설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커먼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우측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 네임이라고 된 거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브로커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요 오타났네요. 자, 브로커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어드레스라고 된 부분 보이죠? 여기다가 무엇을 입력을 하냐면 조금 전에 요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붙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요 첫 번째 이겁니다. 에디 눌러보면 요렇게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임은 브로커, 어드레스 똑같이 입력하시고, 포트는 애초에 손댈 필요 없습니다. 1883. MQTT의 디폴트 포트는 1883이다. 그러면 MQTT를 여기다가 등록을 한 겁니다. 그 서버의 주소를. 그리고 얘를 누르면 스마트폰이 지금 MQTT 클라이언트인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까지 들어오면 또 아무런 화면이 없어요. 요거는 제가 전에 실습했던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시커먼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뭐 누르든지 출력할 뭔가 컴포넌트를 등록을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더하기를 마찬가지로 누른 다음에 ESP32가 보낸 문자열을 여기다가 지금 출력하는 상황이잖아요. 텍스트라고 된 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은 그냥 수신이라고 하면 해보죠. 수신. 그때 토픽은 ESP32가 발행하는 토픽이어야 되겠죠. 녹한다에 슬러시 ESP32에 슬러시 아웃풋이라는 토픽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요런 거 기본적인 설정하는 거는 또닥또닥 해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글자의 사이즈는 미디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보시면 여기 뭔가 출력이 되는 거 보이죠? 헬로 월드 110, 111 쭉 올라가는 거, 이게 뭐냐면 지금 ESP32가 열심히 보내고 있는 요 메시지입니다. 됐죠? ESP32가 보낸 데이터를 지금 스마트폰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요 개념을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머리에 잘 넣으셔도 오늘은 완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 현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브로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외국 겁니다. 지금 얘가 가까워서 바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외국에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내 컴퓨터 쪽으로. 그러면 지금 ESP32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얘네들 둘 다 클라이언트라는 게 주요 포인트예요. 얘도 클라이언트고 얘도 클라이언트입니다. MQTT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MQTT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직접 지금 구현할 만한 그 레벨로가 안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고 얘 가지고 브로커에 접속을 했다. ESP32에는 펍섭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접속을 했다. 됐죠? 그럼 얘가 지금 발행한 토픽을 얘가 수신을 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인지가 됐으면 반대로 스마트폰에서 발행한 거를 얘가 수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그럼 보내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측 상단에 똑같이 텍스트를 보낼 거예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요거는 송신 하겠습니다. 네임은 송신. 아이씨, 왜 이렇게 오타가 나네. 그냥 송신이라고 봐주세요. 아니다, 그냥 제대로 쓸게요.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그럼 지금 ESP32가 받아들이는 토픽은 녹한다 슬러시 ESP32의 인풋이죠. 이거를 ESP32가 구독 신청을 해놓은 토픽이잖아요.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앱의 사용 방법은 송신이라고 등록해 놓은 요 컴포넌트를 딱 누르면 입력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뭐라 쓰고 셋 버튼을 누르면 그게 발행되는 거예요. 됐죠? 그 메시지가 발행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헬로라고 하는 거예요. 헬로 이렇게 해서 셋 누르면 얘가 헬로라는 걸 받았다, 그죠? 스마트폰이 보낸 거를 ESP32가 받은 거예요. 그럼 한글도 됩니다. 안녕 이렇게 보내면 안녕이라고 뜬다, 그죠? 녹한다입니다. 됐죠? 스마트폰하고 ESP32하고 기본적인 메시지 주고받는 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1번 예제입니다. 555-1번 기본적인 송수신 확인. 자, 그러면 얘가 주고받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뭔가 제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8번 특별하지 않으면 MQTT는 문자열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숫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전문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자열 단위로 주고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2번 ESP32의 어디 연결할까? 15번 핀에 LED를 한 개 연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컨트롤을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LED 연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다들 할 줄 아시는 상황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LED 연결 다 할 줄 아시죠? 그죠? 아주 간단한 예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 키보드 안에 저항이 들어가 버렸다. 근데 또 막상 이 속도로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나중에 노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15번 핀에 LED를 한 놈을 연결을 싹 해주겠습니다.
LED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뭐를 보냈을 때 제어된다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LED가 한 개니까 대단히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규칙. 자, 스마트폰이 연결하고 스마트폰이 문자 0을 전송하면 LED를 끄고 문자 1을 전송하면 LED를 켜는 예시를 보이시오. 그럼 지금 얘가 구독 신청해 놓은 그 토픽을 이용을 해서 0 또는 1을 전송을 할 겁니다. 그럼 아까 메시지 수신되는 위치를 알려드렸다, 그죠? 콜백이라고 된 부분이에요. 콜백이라고 된 부분이고, 아까 셋업에 보시면 요 set callback이라고 해놨는데요.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요것의 의미는 언제 데이터가 올지 몰라요. 항상 데이터가 수신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신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가 어떤 지금 그 작업이 돼 있냐면, 내가 메시지를 수신을 했다고 그 확인이 되면 네가 등록해 놓은 함수를 내가 호출해 줄게. 그러면서 내가 받은 메시지를 너한테 전달을 해 줄게. 그게 지금 이 함수 포인터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말이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메시지가 수신이 되면 이쪽으로 탁 떨어지면서 조금 전에 수신됐을 때 뭔가 이게 출력이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왜 출력이 됐었냐면 여기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뒤에서 출력하는 거는 출력하는 대로 두고, 위에 보시면 토픽하고 페이로드가 있습니다. 토픽은 캐릭터 배열이고 페이로드는 바이트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자열 이게 그냥 배열이라는 사실 일단 인지를 하십시오. 이게 캐릭터 배열, 캐릭터 배열을 지금 이렇게 별을 붙여가지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바이트 배열입니다. 그리고 여기 length라고 된 것은 요 녀석의 길이입니다. 페이로드의 길이. 자, 그럼 요 관계를 따져봤을 때 지금 얘가 페이로드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 규칙입니다. 지금 이 구조상에서 MQTT 수신부에 그 페이로드가 그 바이트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 지금 제가 문자 한 개를 보낼 건데 얘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배열은 대괄호 열고 인덱스로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한 개 보낼 거니까 수신한 데이터의 0번, 배열상의 위치 0번째 것이 문자 단위로 주고받는다라고 제가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문자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0인 경우는 LED 오프고 1인 경우는 LED 온으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LED 제어를 위해서는 LED의 디지털 방향이 설정돼야 되고 하이로우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업으로 가서 자, 여기 디파인으로 좀 멋있어 보이게 하죠. 샵 디파인 LED가 15번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요 LED가 자, 셋업 가서 핀 모드 아웃풋 출력으로 해야 일단 LED 제어가 가능하겠고, 그죠? 그리고 요 LED를 끈다라는 것은 디지털 라이트 로우 LED 꺼라 이 말이고, 하이면 LED 켜라 이 말이죠. 코드 다 만들어졌습니다. 업로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0 또는 1을 전송해가지고 LED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조금 이따가 업로드 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빠르게 끝나면 좀 예제를 다양하게 또 뭐 만들어내면 되니까. 자, 업로드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얘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는 만들어 놨으니까
어? 이 KKK 이거 누가 보낸 거지? 누가 지금 이거 발행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자, 하여간 요 송신하는 데다가 아, 여기다가 누가 보냈나 보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기 때문에 누구나 보내면 얘한테 가는 거예요. 누가 지금 KKK라고 이 토픽으로 보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전송을 하면 LED가 켜지고 잘 안 보여. LED 켜졌다 그죠? 그리고 0이라고 전송하면 LED가 꺼지게 될 것이다. 맞죠? 근데 요렇게 딱 쓸 때, 지금 요렇게 딱 쓸 때, 이 그 MQTT 대시라는 앱에서는요, 요거 말고 조금 더 편리한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요거 말고, 요거 삭제하고, 자, 더하기 눌러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스위치 버튼이라고 된 걸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네임은, 자, LED라고 하죠, LED. 요때 토픽이 ESP32가 받는 토픽 녹한다에 ESP32에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인풋.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버튼을 체크를 하든지 체크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럼 체크를 할 때 뭐를 전송하고 체크를 안 할 때 뭐를 전송할지 문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체크를 하면 1을 전송하고 체크를 안 하면 0을 전송한다. 우리가 지금 지정해 놓은 규칙하고 딱 일맥상통한다. 그죠? 요거를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 한 번은 명령어가 무시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워낙 많이 써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그죠?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됐다. 그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얘를 제어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됐죠? 2번 예제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토픽으로 0 또는 1을 보내면 지금 이 LED는 제어가 되겠다. 그죠? LED 한 개를 제어하는 예시. 자, 이제 다음 예제 한번 가보죠. 다음은 LED를 여러 개 늘려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LED 한 개일 때하고 두 개는 다르니까 LED 두 개로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그리고 두 개부터 3개, 4개, 5개 늘리는 거는 이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한 개일 때하고 두 개일 때 어떤 차이가 있겠는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좋을까?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ESP32에 15번 핀과 바로 옆에 있는 2번 핀 쓰겠습니다. 2번 핀에 LED를 연결하고 스마트폰에서 아래와 같은 명령을 보낼 때 제어되도록 하시오. 00이라고 보냈을 때 숫자 두 개를 보낼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LED 번호로 하겠습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10이라고 쓰면 LED 1을 뒤에 있는 숫자는 0이면 끄고 1이면 켠다. LED 1을 오프해라는 거고 11이라고 보내면 LED 1을 온하라는 거고 20이라고 보내면 LED 2를 오프하라는 거고 221이라고 보내면 LED 2를 온하라는 거다. 요런 명령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날라온다라고 할 때 그럼 지금 이게 아까 바이트 배열로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배열의 문법을 따르면 되고 0번째 것과 1번째 값을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편하게 문자 이게 변수에다가 집어넣죠. 자, 바이트 LED 넘버는 여기서 이 값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값 LED 넘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켤지 말지 결정하는 요 커맨드가
두 번째 바이트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LED 넘버가 1 또는 2 두 개가 있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LED1이고 아래게 LED2고, 그리고 요 안에서 커맨드가 0인 게 있고 1인 게 있습니다. 0이면 지금 요 자체가 LED1을 오프하라는 거죠. 그죠? LED1을 오프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LED도 지금 추가를 할 거니까 LED1, 2 바로 가겠습니다. LED1, 2 얘는 2번이다. 그죠? LED1, 2 그리고 LED1, 2의 핀 모드 설정 또 까먹으면 안 되겠죠. 가지고 가서 LED1, 2 됐고, 이제 여기서 디지털 라이트만 잘 해주면 잘 작동되겠네요. 디지털 라이트 LED1이 로우가 되고, 이거 안 바꿨네. 그죠? 이건 하이가 되고, 여기는 LED2가 로우가 되고 하이가 되고, 그럼 요거대로 전송이 되도록 스마트폰 쪽에서 메시지만 날려주면 LED가 필이 그렇게 제어되겠다. 그죠? 근데 잠시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구나. 잠시만, 이 방식으로 하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냥 텍스트로 보내주면 되겠다. 자, 텍스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명령을 바꿀게요. 요렇게 하면 지금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될 것 같으니까요. 자, 0이라고 0, 1, 2, 3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0을 보내면 LED 1번 오프, 1을 보내면 LED 1 온, 요런 식으로. 요게 더 간단하겠네.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만 그대로 써가지고 다시 골격을 만들어 보죠. if 얘가 0인 경우가 있고 1인 경우가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거죠. 2인 경우가 있고 3인 경우가 있고. 자, 그럼 얘는 이거 끄는 거, 켜는 거, 끄는 거, 켜는 거. 이게 더 간단하고 좋다. 그죠? 제가 왜 직전 방식에서 요 방식으로 갈아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약간 어렵습니다. 왜 앞으로 벌어질 예상되는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방식을 바꾼 거예요. 자, 빨리 접속되시오. 자, 얘 업로드 되는 동안에 버튼을 한 개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단대. LED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기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수신되고 있네요. LED 두 개를 딱 꽂아주시고, 자,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얘는 어차피 누르면 0 또는 1 보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클론 하면 원래 복사가 되는데 여기 안 보이죠.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나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복사한 요거 설정 들어가 가지고 얘는 요 똑같은 토픽으로 뭐를 보내줄 거냐면, 켜지면 3, 꺼지면 2를 보내주는 거예요. 됐죠? 2 보내주면 얘 꺼지고 3 보내주면 켜지기로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장하고 처음 한 번은 작동 안 되니까 한번 딱 터치해 주시고, 요 가가지고 요거 누르면 LED 1, 요거 누르면 LED 2 됐죠? 이게 요 내장 LED하고 연동이 돼 있네요. 2번이 파란 램프도 같이 켜지죠. 그죠?
꺼지고 꺼지고, 요거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둘 다 켜고 둘 다 끄고. 짜잔.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게 예제 3번. 그럼 LED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쭉 늘리면 되는데, 지금 방식의 문제가 캐릭터 한 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가게 되면 좀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키보드로 칠 수 있는 이 자판이 꽤나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문자가 숫자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0, 1, 2, 3, 4, 5, 6, 7, 8, 9까지 쓰고, 소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롤롤롤롤 쓰고, 또 대문자도 있죠. 소문자랑 대문자랑 아스키 코드가 다릅니다. A, B, C, D 쭉쭉쭉 해가지고 쓸 수 있고, 또 특수문자도 있습니다. 느낌표, 골뱅이, 날라라 쭉쭉쭉쭉쭉쭉 쓰고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제어하려는 LED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ESP32의 다리빨보다는 많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스키 코드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GPIO를 직접적으로 제어를 한다면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조금 멋있어 보이지는 않다, 그죠? 방송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다면 화면에 점을 찍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이게 요즘 인터넷이 좀 안 좋네요. 인터넷이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인터넷이 잘 안 돼. 아유 눈이야. 자, 다시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장했죠? 저장 안 했구나. 자, 555-3번 LED 두 개를 제어하는 예제. 됐고. 자, 이번에는 4번 예제는 온습도 센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온습도 센서를 4번 핀에다가 한번 달아보죠. 자, 예제 3을 유지하고 예제 3에서 온습도 센서 DHT11의 측정값을 4번 핀에 연결하고, 측정값을 CSV 형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CSV 형식이라는 것은 콤마 스플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와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해서 보내는 아주 초보적인 포맷을 말하는 겁니다. 11.2라는 데이터하고 33.44 요 두 온도와 습도 요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콤마를 찍어가지고 요렇게 데이터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식. 그러면 이거와 쌍벽을 이루는 포맷들이 뭐가 있느냐? XML도 있고요, JSON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보내봐야 지금 스마트폰에서 그 포맷을 풀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인 CSV 형식으로 가겠다. CSV는 값과 값 사이에 데이터 이렇게 보내면 지금 요렇게 보내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숫자인지, 뭐 11.2233인지 요 값인 건지, 뭐 아니면 값이 어떻게 날라왔는지 지금 추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요렇게 값이 날라오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값과 값 사이에 콤마라는 스플리터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온습도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문자열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퍼블리시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퍼블리시 하는 게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뻘 데이터 말고, 자, 여기서 온습도 센서 값을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값을 CSV로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퍼블리시 하면 되겠다, 그죠? 온습도 센서. 자, 온습도 센서는 우리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그 초보적인 센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온습도 센서. 신나는 망고님 반갑습니다. 자, 온습도 센서 다 연결하실 줄 아시죠? 그래도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VCC 3.3V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꽂으면 되고, VCC는 3V3이라고 된데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핀은 15 이 다음에 있는 4번 핀 여기다가 지금 꽂아 버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곳이 그 촌동네에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동네 개들이 막 미친 듯이 짖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왜 안 꼽히냐? 지금 들리시는가 모르겠는데 동네 개들이 지금 미쳤습니다. 짖고 있습니다. 막 동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동네가 뭐 다들 그렇게 생겼겠지만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 산 요런 부분에 개 사육장이 있는 것 같아요. 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 동네 안에도 드문드문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홀홀홀홀 하면 여기서 홀홀홀홀 또 여기서 홀홀홀홀 뭔가 저 5.1 채널 개 사운드 있잖아요. 5.1 채널로 사방에서 이게 입체감 있게 개소리가 들립니다. 개소리가 입체감 있게 들린다. 오늘과 같은 경우 진짜 장난 아니네. 하여간 지금 좀 그렇습니다. 요로 마이크로 소리가 안 들어간다면 참 다행스럽겠지만 동네에 지금 개소리가 저 돌비 사운드로 개소리가 들리고 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습도 센서는 뭐 라이브러리 설치니 이런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어떻게 합치는지 그 과정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의 라이브러리를 딱 켜시고, 라이브러리래. 예제 코드를 딱 켜시고, 자, 요거 이 헤더 파일이다, 그죠? 딱 추가하시면 됩니다. 딱딱 자기 위치에다가 잡아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몇 번 핀에 연결했느냐? 4번 핀에 연결했다. 그 다음 센서 종류가 뭐냐? DHT11이다. 그 다음 요거 저 클래스 생성자 요까지 딱 가지고 오면 되겠네. 이거 온습도 센서 거. 그리고 셋업에 보시면 DHT begin 한번 호출해 줘야 됩니다. 어디 가냐? 셋업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셋업으로 들고 가서 똑같이 DHT begin 해주고, 온도와 습도 측정한 함수고, 나머지 값 함수들은 우리가 의미 있어 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요런 애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온도와 습도만 딱 가지고 와서 아까 요 안에다가 딱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온도와 습도 값을 확인을 했는데 얘가 지금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겠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그 예시 코드에 출력하는 구문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걔를 가지고 와서 괜히 껐다, 그죠? 출력문을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는 프린트 ln. 그럼 MQTT하고 별개로 온습도 센서 측정 값이 시리얼 모니터에 요 골격 자체가 2초 간격으로 하는 거니까 2초마다 탁탁탁탁 프린트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온습도 값을 CSV로 만들어 가지고 뿅 날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다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막 이렇게 녹한다 앞장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줄지어서 제가 눈에 안 보일 만큼 뒤에 있으시면 안 되고 지금 제 뒤로 막 열심히 뛰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야. 자, 업로드가 드디어 되고 있습니다. 됐고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가지고 온도와 습도값 측정되고 있네요. 그죠? 와, 습도가 70%네. 오늘 좀 습하기는 습하다. 그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요 값을 이제 CSV로 만들겠습니다. 요거 출력은 뭐 큰 의미 없으니까 주석 해놓고, 자,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스트링 my data 하겠습니다. 요 안에다가 문자열로 이제 표현할 건데요. 자, 온도 콤마 습도 하겠습니다. 온도 콤마 습도. 그러면 요 문자열의 연산에 더하기 연산자를 쓰면 스트링끼리 붙일 수 있잖아요. 대신에 플로트는 붙을 수 없습니다. t 더하기 콤마 더하기 h 이렇게 갈 건데, 얘네들 둘 다 문자열이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이라는 걸로 묶어주면 저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함수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라라는 어떤 형태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둘 다 스트링 문자열로 바뀌었으니까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해가지고 더 큰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확인하시고, 그럼 요 마이 데이터는 온도 콤마 습도가 들어가 있는 CSV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럼 최종적으로 요 마이 데이터를 요 안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퍼블리시 하면 참 좋긴 좋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 클라이언트 퍼블리시라는 이 함수가 여기 적어드리죠. MQTT의 client.publish 함수의 페이로드 부분은 캐릭터 배열이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캐릭터 배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얘를 엄밀히 말하면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캐릭터 별 저 모양으로 된 데이터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스트링하고 얘는 다릅니다. 스트링하고 아두이노의 스트링하고 캐릭터 별 모양으로 된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스트링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은 일종의 그 규칙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스트링을 캐릭터별로 바꾸는 함수가 있다. 그 함수가 뭐냐면 그 함수가 여기 어떻게 쓰지? c st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끊겨요? 빨간불인가요? 자, 얘를 호출해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요 mydata.cstr 함수니까 가로 열닫 함수잖아요, 그죠? 요거 요렇게 붙이는 게 더 낫겠네. 요렇게 얘를 스트링 뒤에다가 붙여주면 캐릭터별 포인터 모양으로 변환해 주는 거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두이노에 그냥 기본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토픽으로 구독해 놓은 스마트폰은 이미 구독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ESP32가 온습도 값을 제대로 보낸다면 스마트폰에 그 값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두고 자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아니, 아직 끊긴다고요?
큰일 났네. 자, 다 같이 인터넷이 잘 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설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개선이 되면 제가 뭐라도 한번 해볼 텐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됐네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예제 온도, 습도, 온도, 습도. 그럼 이 값이 오고 있는 와중에도 LED 제어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맞죠? LED 제어는 별개고 온 습도 값 받으면서 LED를 제어한다. 됐죠? 아주 재미난 예제였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예제가 4번 예제입니다. 저장 온습도 센서 값 전송하기. 자, 이제 다음은 조금 1대2 통신을 한번 해보죠. 5번. 이것도 예제 3을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 없는 걸 기준으로 예제 3에서 ESP32 보드 세대에 LED를 동일하게 연결한 다음 토픽을 서로 다르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세대의 ESP32 보드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토픽을 어떻게 수정하냐면 ESP1, 2, 3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요 자리에다가 지금 얘가 구독하는 토픽이 요거였잖아요. 요 토픽을 받아가지고 제어되는 거였으니까 자, 보드 1의 수신 토픽 여기다가 숫자를 쓰려니까 좀 이상하네. ESP32 인풋 1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ESP32 언더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 언더바 기호 스마트폰으로 쓰기 좀 귀찮으니까 자, ESP1, 2, 3 가겠습니다. ESP1, 2, 3 이게 뭐 내가 정하기 나름인데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ESP1, 2, 3 3개 보드의 LED를 각각 2개 연결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보내가지고 LED를 제어하면 되겠다. 그럼 코드가 얘가 수신하는 토픽이 얘는 1호기 ESP1으로 하고 일단 코드를 온습도 센서가 없던 예제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신하는 토픽이 ESP1 그리고 2대의 보드가 더 있을 거니까 코드 3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하죠. 요래 해가지고 자, 요 가운데 있는 거는 2호기면서 일단 발행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행하는 거는 일단 쉬고 주석 2호기 3호기 됐죠? 그럼 얘네들 각각 LED를 15E에다가 동일하게 연결해가지고 샥샥샥샥 날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끊깁니까? 아직도 끊겨요. 끊기면 안 되는데. 자, 2호기는 여기 있고요. 3호기는 포장을 새로 뜯겠습니다. 따끈따끈한 3호기. 그리고 이거 2호기는 프로그램 업로드할 때 부트 버튼을 안 눌러주면 업로드가 안 되는 아주 불편한 친구입니다. 아마 얘도 똑같은 타이밍에 구입한 애니까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방송 안 나오고 있는데 나만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다른 분들 화면이 나오고 있으면 화면에 점이라도 좀 하나 찍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살짝 불안한 느낌이 지금 들었습니다.
잘 나와요. 다행입니다. 자, 제가 빵판이 별로 없기 때문에 2호기, 3호기는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LED를 2호기는 녹색 LED를 주고 3호기는 노란색 LED를 주겠습니다. 자, 배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다. 배급. 저항도 2개 받아라. 15번. (2번) 저항 2개. 근데 요새 개 농장 같은 거 운영하면 불법 아니에요? 그것도 합법인가? 하여간 뭐 소도 사육하는데 개 사육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네요. 소도 사육하는데 애견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시끄러워졌다 뿐이지 이 동네는 옛날부터 개를 키웠었거든요. 항상 저 옛날에 명절 때 이럴 때 요 제가 약간 고향 비슷한 그런 곳이라서요. 저 옆집 할머니네는 항상 개를 키웠는데 쪼맨한 새끼 강아지가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오면 조금 커 있고 그 다음 해에 오면 또 조금 커 있고 언젠가 와보면 없습니다. 슬프다 그죠? 흑흑. 그 강아지는 어디로 갔을까? 흑흑. 항상 동물을 보면 조금 짠한 마음이 다들 있으시죠? 짠한 마음. 제가 얼마 전에 10년을 키우던 고양이가 그거 해가지고 조금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조금 있습니다. 뭔가 동물을 보면 조금 애틋한 마음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애틋한 마음, 짠한 마음. 자, 이제 연결 다 했으니까 가가호호 업로드 해가지고 전원을 한번 공급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기 발사. 1호기는 부트 버튼을 안 눌러줘도 업로드가 잘 되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를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2호기부터는 업로드가 부트 버튼을 안 누르면 업로드가 안 돼요.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되는 친구한테 업로드 하려면 여기 부트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업로드 버튼 눌러놓고 얘를 꾹 눌러주면 됩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오래 걸린다. 컴파일 하는데 방송 시간을 다 잡아먹네요. 딱 요거 할 때 딱 부트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됐고 업로드하는 USB 선을 여기다가 딱 꽂은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딱 누르면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 없고 이 컴파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업로드가 딱 되려고 할 때 그때 눌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음. 지루하군요. 루즈합니다. 바로 지금 눌러주면 됩니다. 꾹 됐죠? 이러면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2호기 완료. 자, 3호기. 아이고. 이게 열려있는 창마다 컴파일을 전부 새로 하네요. 원래 제일 처음 컴파일 할 때만 오래 걸리고 이미 컴파일 된 거는 컴파일 된 거를 갖다 쓰거든요. 얘가 똑똑한 애입니다. 근데 열려있는 창마다 컴파일을 다 새로 하네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첫 번째 컴파일 된 거 요 안에서 지금 요 숫자만 바꾸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업로드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처음부터 전부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 각각 다 한 번씩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초반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드 개수가 많을수록 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1번 업로드, 2로 바꿔가지고 업로드, 3으로 바꿔서 업로드,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는데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각각 보드에 전원을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2호기, 얘가 3호기인데 전원을 줘야 되니까 잠시만요. 여기 또 이걸로 연결해주고, 오케이. 얘는 이걸로 연결해주고, 잠깐만요. 여기 또 전원 5V 전원을 분배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떨어졌습니다. 연결하는 거. 아니 USB 연결하는 이게 떨어졌어요. 상관없나? 상관이 없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못 쓰는 보드가 됐습니다. 일단 잠깐 나가 있고, 그러나 또 녹한다가 재고가 있죠. 아니 저게 별로 힘도 안 줬는데, 자, 2호기 코드는 새로 업로드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아씨, 한 개 버렸다. 한 개 버렸습니다. 자, 뭐 업로드 해가 다시 하면 되죠 뭐. 다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좀에 빨리 될 거예요. 요 보면
이미 컴파일 된 거를 쓴다라고 막 나올 거거든요. 잘 보세요.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맞죠? 이전에 컴파일 된 파일 뭐 이런 용어가 나오죠. 자, 새로 업로드하고 자, 이제 꽂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스마트폰이 할 일밖에 없죠. 그럼 일단 토픽이 바뀌었습니다. 토픽이 얘는 그러니까 그냥 LED가 아니라 ESP1에 LED1 이런 식으로 하죠. LED1. 그리고 얘가 보내는 데이터는 0 또는 1입니다. 그리고 토픽이 ESP1이죠. 얘는 까먹지 않으셨죠? ESP1의 인풋으로 보내고 0 또는 1을 보내면 됩니다. 얘는 지우고. 자,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얘는 LED2고 토픽은 똑같은데 LED2는 3 또는 4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2 또는 3이니까 2, 3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요 자체 가지고 1호기 제어하는 거는 되겠죠. 왜 반응이 없니? 내가 이렇게 안 했던가? 잠깐만요. 녹한다에 ESP1의 인풋 맞는데요? 아직 와이파이에 연결이 안 됐나? 잠깐. 됐네. 지금 이제 와이파이 연결됐나 보네요. 자, 켜지고 꺼지고. 됐죠? 그러면 요 첫 번째 거를 이제 또 카피를 해가지고 2호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론. 이게 정렬이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거 좀 민감하니까. 자, 그럼 얘를 카피해가지고 클론. 얘는 LED2에 ESP2에 LED1. 토픽은 ESP2고 0, 1을 보내주면 되죠. 요런 규칙이 있었고. 톡톡톡톡. 자기 거에 맞게 치는 겁니다. 안 나오면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럼 얘를 또 에디트 해가지고 LED2. 근데 뭐 사실상 두 개만 해보면 세 개는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어떻게. 자, 또 이거는 ESP3. 귀찮네. 3에 LED1. ESP3고 0 또는 1. 지금 막 보이고 있죠? 잘 보이죠? 얘를 또 카피해서 안 나오면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에디트를 해가지고 얘는 LED2고 2, 3 요래 하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보내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1호기, 2호기, 3호기 1호기 거 두 개 켜고 다 켜졌죠? 2호기 거 왜 안 눌러지냐? 왜 안 눌러져? 잠시만요. 뭐가 눌려졌구나.
아, 됐네요. 여기 거 두 개 다 켜졌죠? 아, 이 아까 뭐 잘못 눌러진 느낌이 있었는데 요게 눌러졌구나. 퍼블리시를 막는 어떤 체크 버튼이 있네요. 이 뭐 이런 걸 왜 만들어놨냐? 됐죠? 그럼 얘부터 뒤에서부터 하나씩 꺼보죠. 3호기 거 LED2 오프, LED1 오프, 2호기 거 LED2 오프, 1 오프, 1호기 2번 오프, 1번 오프. 그럼 각 ESP 보드에 1번 거만 켠다. 1번, 1번, 1번. 됐죠? 그럼 1번 거 다 끄고 2번 거 켠다. 2번, 2번, 2번. 잘 된다, 그죠? 아, 1대 N 통신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 이 예제가 5번 예제고, 5번 예제고, 요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555에 5-1번 1호기. 근데 사실상 숫자 하나만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뭐 혹시나 또 요것도 잘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따로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지만, 자, 됐죠. 그럼 얘네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어떤 토픽을 퍼블리시 한다면, 온습도 센서가 다 있다 치면 또 그것도 토픽을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제 또 방향을 턴해가지고 6번 예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제 4번을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예제 4번에서 ESP32 보드 2대를 활용한다. 2대를 각각 A와 B라고 한다. 1호기와 2호기라고 할 때 1호기는 예제 4번과 동일하게 온습도 센서와 LED 2개를 연결하고, 2호기는 LED 2개와 LCD로 할까? LED 2개와 1602 LCD를 연결한다. 1호기에서 발행한 퍼블리시한 온습도 값을 2호기의 1602 LCD가 2호기에서 그 수신해서 1602 LCD에 출력해 보도록 하자. MQTT 가지고 보드에서 보드 사이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드가 보드 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거 이전에 한 개 더 해봅시다. 이거는 7번으로 하고 6번 예제는, 자, 6번. 자, 어떻게 하면 재밌겠냐면 LED가 지금 총 4개가 있으니까 이 보드 2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드 2개만 가지고. 자, 예제 3에서 ESP32 보드 2대를 각각 1호기와 2호기라고 할 때, 1호기는 예제 3을 그대로 유지하고 1호기는 예제 3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튼 2개를 각각 18, 19에 연결하겠습니다. 18, 19. 18번과 19번에 연결한다. 2호기에도 LED가 2개가 연결되어 있고, 1호기에서 18번 버튼을 누르면, 그럼 LED가 4개 있어야 되구나. 18번 버튼을 누르면, 이거 어떻게 가는 게 나이스할까?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18번 버튼을 누르면 2호기의 LED 1번 LED가 토글된다. 토글된다라는 것은 꺼져 있으면 켜지고 켜져 있으면 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꺼져 있으면 켜지고 켜져 있으면 꺼진다. 1호기의
19번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버튼이죠. 그죠? 버튼 2를 누르면 2호기의 2번 LED가 토글되도록 하시오. 요거를 MQTT 가지고 제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 3호기는 없다 치고 3호기는 없다 치고 3호기까지 하면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요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데요. 18, 19에 얘는 요 메시지 받아가지고 그대로 동작을 하고 일단 얘가 수신하는 토픽은 ESP1으로 동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되 버튼이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보드 가지고 보드를 제어하겠다 그 말이죠. 자, BTN1은 18번, BTN2는 19번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인풋 풀업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제어가 됩니다. 셋업으로 가서 핀 모드 BTN1을 인풋 풀업, 그리고 이 인풋 풀업이 가능한 핀 번호는 제가 참고 자료에 항상 달고 다니고 있죠. 인풋 풀업이 가능한 핀 18번, 19번 둘 다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조커 레비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얘가 눌러졌을 때 어떤 메시지를 퍼블리시 해야 되는데요. 얘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노칸다의 ESP2라는 걸로 요거 받으면 그대로 제어되는 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얘가 발행을 해주는 자가 발행만 해주면 되겠죠. 2초 간격으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18번 버튼 1을 누르면 LED 1을 제어하는 명령을 퍼블리시 하겠다. 그리고 버튼 2를 누르면 LED 2를 제어하는 명령을 퍼블리시 하겠다. 그런데 톡을 하라는 오다가 들어갔으니까 이쪽에도 코드가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지금 하냐면 나름대로 우리끼리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1호기에서 0을 1을 전송하면 1을 전송하면 2호기가 1호기로부터 1을 전송받으면 LED 1번이 톡을 된다. 2호기가 1호기로부터 2를 전송받으면 LED 2번이 톡을 된다. 왜 원래 기존 방식을 고수할 수 없냐면 1호기 입장에서는 2호기에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호기는 2호기한테 1 또는 2만 보내주는 겁니다. 1을 보내주면 네가 1을 받은 다음에 꺼져 있으면 2호기가 켜면 되는 거고 켜져 있으면 꺼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토글 되는 개념이니까 1호기는 2호기한테 두 개 중에 하나에가만 보내주는 거예요. 1 또는 2 보내주면 얘가 받아서 그대로 토글을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요 코드 안에는 1을 수신하면 이게 수신되는 부분이었잖아요. 1을 수신하면 LED 1이 토글 된다가 들어가면 되겠고 2를 수신하면 LED 2가 토글 된다. 질문을 일단 채팅창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보고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중간에 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면 바로 알려드리고, 아니면 제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할 거고, 아니면 알고 있는 거면 알고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하고 있는 거 다 끝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 payload의 0번이 1이다. 문자로 1을 수신했다. 굳이 else if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2를 수신했다. 그럼 여기서 톡을 한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톡을 한다는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직전 LED1의 직전 상태에 반대되는 결과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bool state, 현재 LED1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리드 LED1, LED1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핀이 하인지 로우인지를 읽어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읽어드려서 state라는 불리한 변수에 때려 넣어라. 그럼 저 값은 high 또는 low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라이트 LED1에다가 state 앞에 not을 붙일 거예요. 요 not의 의미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반대. 그러면 이 두 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항상 LED1의 상태에 반대되는 결과로 LED의 출력값을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드는 한 줄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요 코드가 LED를 토글 시켜라라는 코드. 이렇게 하면 좀 뭔 말인지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D2는 LED2의 스테이트를 받아서 LED2의 제어 신호를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호기에 LED를 토글 한다라는 수신 구문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1호기가 1 또는 2만 버튼을 눌러주면 보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버튼을 인풋 풀업으로 썼을 때는 셋업에 아까 인풋 풀업으로 썼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신호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하이 또는 로우인데 로우면 버튼이 눌려진 겁니다. 로우면 버튼이 눌려진 거.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if 디지털 리드 버튼 1의 디지털 상태를 읽어라. 그리고 그게 로우라면 버튼 1번이 지금 눌려진 겁니다. 됐죠? 그럼 버튼 2번이 눌려졌다는 버튼 2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고 힘들다. 근데 미리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저 쓸데없이 기다리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올려주시면 제가 쓱 읽어보고 아니면 일단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버튼 1번 2번이 눌려진 건데 문제는 이거는 약간 좀 전문 영역이긴 한데 이 우리가 버튼을 한 번 누른다라고 눌렀는데 여기서 버튼이 여러 번 눌려지게 됩니다. 이거 이 채터링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딜레이 200이라는 걸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버튼이 이 딜레이 200의 역할은 버튼이 여러 번 눌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일단 이렇게만 제가 메모를 해두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코드가 퍼펙트한 코드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디바운스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임시로 딜레이 적용 이렇게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버튼의 디바운스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것도 생각보다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드 있죠. 보드의 인풋 단자에다가 버튼을 연결을 하고 버튼을 내가 한 번 눌렀다라고 해서 딱 눌렀는데 걔가 실제 느끼기에는 보드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손가락이 엄청나게 빠르게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요인은 뭐냐면 스파크가 튀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사람 물리력에 의해서 이 스위치의 접점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A하고 B 지점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걸 스위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있다가 내가 손가락으로 꽉 눌렀을 때 이 상태가 되면 1의 버튼이 눌려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주 그 슬로우 모션 카메라로 얘를 촬영을 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가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질 거잖아요. 느리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요 내부에서 스파크가 튀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 스파크 튀는 게 보드로 하여금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버튼을 눌렀다가 떼고 있구나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요인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냐면 아두이노의 ESP8232의 메인 루프가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버튼이 로우냐 하이냐를 지금 체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파크가 ESP32에 의해서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겁니다. 감지가 안 되면 상관없는데 얘가 메인 루프가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게 이 초고속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초고속 카메라인 것처럼 얘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여기서 요렇게 된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버튼을 안 누른 상태에서 눌렀다 이건데 얘는 가까워지면서 다다다다다닥 한 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눌려진 걸로 인식이 된다. 이거를 채터링 현상이라고 하고 채터링 현상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테크닉을 디바운스 처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일단 오늘 다루진 않을 요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딜레이를 여기 써서 그거를 방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이제 퇴근하셨나 보네요. 오늘도 야근을 하셨습니다. 슬픔. 자, 그럼 요 안에다가 발행한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발행한다. 그러니까 뭐를 발행하냐면 얘가 구독하는 토픽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얘가 구독하는 토픽이 요거 요 토픽으로 2호기가 인풋하는 토픽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1을 보낸다. 1을 보낸다. 끝났죠? 이제 요 코드를 1호기와 2호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작동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1호기부터 넣어야 되겠다. 질문이 굉장히 긴가 보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면 모른 척 할 겁니다. 모른 척. 자, 업로드하는 동안에 오래 걸리니까 카톡도 한번 확인해보고. 자, 1호기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호기 코드. 부트 버튼 눌러주기. 자, 그럼 이제 1호기가 요 버튼을 안 달아줬구나. 2호기 코드 지금 들어갔을 거고 1호기에 버튼 두 개를 18번, 19번에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버튼 어떻게 연결한다, LED 어떻게 연결한다 이런 거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해줬잖아요, 그죠? 라이브 방송 끝나면 주말에 제가 회로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라이브 방송이니까 회로도가 없고요. 제가 미리 정해두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로도가 없고, 주말쯤 되면 이제 회로도가 제 블로그에 올라갈 겁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건담 다리를 아니 상당히 복잡한 걸 하고 계시네요. 일단 연결해 놓고 잠깐 보겠습니다. 요 결과부터 한번 보고. 일단 로봇 제어하는데 관심이 있는 상황이시군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 코드 막 구현하는데 어떤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지금 해주신 질문은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직접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어떤 형태일 것 같은데, 인터넷 연결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건담 다리 가지고 건담이든 뭐든 그거를 걷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 로봇 걷게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 로봇을 스무스하게 걷게 하고자 하신다는 개념인데, 그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보시면
일본에서 만든 요만한 로봇 있어요. 걔 보시면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걷거든요. 그거 저 나라에서 자랑하는 그런 만큼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리 관절마다 서브 모터를 연결을 하는데 얼마만큼 걔가 서가지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겠냐라고 하면 어,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어떤 노하우와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겠네요. 그게 뭔가 말로써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걷게 해보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계속 완성해 나가면서 얘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걷도록 해야지. 뭐 모터는 이걸 쓰면 된다. 뭐 뭐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해결되는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니네요. 로보트를. 근데 로보트가 허공에 매달려 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걷는 동작을 하면 된다.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얘가 실제 지면에서 걸어야 된다면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버튼 1, 버튼 2, LED 1, LED 2입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LED 1이 켜졌다,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LED 1이 꺼집니다. 폭을 켜지고 꺼지고. 그럼 얘를 누르면 LED 2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죠? 켜고 켜고 끄고 끄고 켜고 켜고 끄고 끄고. 됐죠? 보드를 제어한다.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컴퓨터 공학도 모든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학문이라는 게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공이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 내가 갈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전공이라고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거예요. 그 로봇을 위한 학문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만약에 뭐 한 사람이라면 제가 어느 요만큼이라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건데 로봇 움직이고 걷게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살아온 인생상 저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학문이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그거는 제가 세상 만사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한 사람이 그게 커버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이거 다 됐다, 그죠? 행복한 마음님께서 LED를 일정 시간 동안 동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LED를 켜라는 명령을 보내면 5초 뒤에 꺼진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켜진 다음에 꺼지는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건가요? 그거 두 개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자, 방금 하신 그 질문이 1번 스마트폰에서 LED 켜는 명령을 전송하면 2초 뒤에 꺼진다. 아니다. 스마트폰에서 2초라는 값을 보내주면 LED가 켜진 다음 2초 뒤에 꺼진다. 조금 이따가 시간 남으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도 생각보다 재미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한 예제가 6번 예제고요. 6번 예제. 555에 6-1 1호기 2호기. 아, 됐다. CHH님 제가 인사를 드렸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반갑습니다. KW 채님 반갑습니다. 네, 저장 다 됐고. 그럼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7번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LCD 달지 말고요. LCD 달지 말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신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LED 두 개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온습도 값만 넘기는 예제를 지금 추가를 하는 겁니다.
LED 두 개를 각각 제어하는 예시는 그대로 두고 온습도 센서 값만 1호기에서 2호기로 넘겨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 자, 그럼 예시를 얘 온습도 센서가 있었던 4번 예제로 바꾸겠습니다. 4번 예제로 이걸로 잡아놓고. 근데 아까 수신 토픽이 바뀌었죠. 노칸다의 ESP1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5-2요 예제를 다시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수신하는 명령어가 두 종류가 되네요. 요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제어되는 어떤 개념이 한 개만 있을 경우는 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LED 제어가 된다. 근데 얘가 받아야 될 게 온습도 값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LED 제어하는 명령하고 온습도 수신하는 명령 두 개가 같이 오게 됐을 때는 얘가 받아들이는 패턴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상관없겠네. 토픽을 다르게 하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토픽을 다르게 하면 상관없는 거였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자, 얘가 토픽을 좀 두 개의 토픽을 구독을 하겠습니다. 자, ESP2의 인풋하고 DHT10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구독 신청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LED 제어하는 토픽, 요거는 온습도 센서 값을 받아들이는 토픽. 그럼 지금 우리 메시지 수신부에서 요 토픽에 대한 부분은 전혀 조금 더 지금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토픽을 우리가 캐릭터 배열 타입으로 토픽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초보자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요런 타입으로 돼 있으면 요런 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토픽이 노칸다이다. 노칸다이다. 이 문법이 지금 조건문이 만약에 토픽 안에 얘가 들어있더라도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지는 C 언어를 초반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문자열 캐릭터 배열에서 배열의 이름은 어드레스고 얘도 어드레스 타입입니다. 어드레스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있는 값이 같아도 같다라고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트링으로 받으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돼요. 스트링 my topic. 전략적으로 잘 보세요. 얘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얘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my topic이 요 토픽이라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요 원래 하던 작업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LED 제어하는 토픽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라면 온습도 센서가 들어오는 거겠죠? else if 요거라면 온습도 값이 왔으니까 그거를 출력을 하면 될 텐데, 일단 CSV로 보내고 CSV를 그대로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페이로드가 바이트 배열로 들어온다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 타입으로 바꾸는 방법을 또 알아내셔야 됩니다. 방법은 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다가 요 반복문 돌기 전에 요 지금 제가 하는 이 패턴은 초보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패턴이니까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while 루프 돌기 전에 어차피 페이로드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반복문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 my payload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반복문을 돌면서 요 페이로드 값을 쓸어 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문자열하고 캐릭터인 관계일 때는 요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붙이라라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 요 더하기는이라는 거는 원래 값에다가 뒤에다가 계속 붙이라라는 의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my payload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페이로드로 넘어온 값이 문자열로 변환이 돼가지고 문자열 타입으로 딱 들어갑니다. 인지됐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와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출력이 되겠네.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일단 없애버리겠습니다. 딱 하고, 자, 여기서 출력하는 거죠. 시리얼 프린트 온습도 값 CSV 수신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얼.print ln 됐죠? 그러면 얘 됐고, 그럼 얘는 자, 헷갈리냐? 엄청나게 헷갈리네. 얘는 LED 제어하는 거 그대로 두고, 아까 온습도 값을 발행하던 토픽을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맞죠? 스마트폰으로 아까 날아가던 거를 얘한테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드 쪽으로 온습도 값을 넘기게 되는 거죠. 브로커를 통해서. 그래서 MQTT라는 거는 MQTT 프로토콜만 쓸 수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되든 상관없고, 웹 브라우저에서도 돌려도 상관없고, 보드끼리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보드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고, ESP8266에서 ESP32 쪽으로 MQTT로 넘기는 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보드가 MQTT를 쓸 수만 있다면. 이제 잡아 넣어가지고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 해놓고 행복한 마음님이 질문하셨던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2라고 보내주면 2초 뒤에 꺼진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저거를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그 어떤 테크닉들, 그런 것들이 동원이 되어야 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이 코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멀리서 보면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도 많이 필요하고 뭔가 자잘한 테크닉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테크닉들이 그냥 공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동원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얀 색깔 도화지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을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똑같은 그림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렸는데, 그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던 거나 잘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던 거나 잘하면 됩니다. 업로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잡소리를 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업로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 이제 2호기 코드 잡아놓고, 자, 그럼 2호기 코드가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었을 때 1호기가 보내는 온습도 값이 여기 출력이 된다면 잘 넘겨받는다라는 말이 되겠다, 그죠? 자, 부트 버튼. 오케이. 안 오네. 왔네요. 왔습니다. 근데 오는 타이밍이 이제 제정신을 차린 것 같네요. 2초 간격으로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이 1호기에서 2호기 쪽으로 지금 여기서 얘한테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저 외국에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요 보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딱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방금 보신 예제가 예제 7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상황에서 LED 제어하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아까 LED 제어하는 저 컨트롤러는 그대로 지금 해놨으니까, 자, 이거 켜졌죠?
이 뭐냐 이거는 왜? 자, 얘도 켜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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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2번만 끌게요. 얘 끄고 얘 거 끄고 됐고 1번 끄고 1번 끄고 됐죠? 아, MQTT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다. 오늘은 감만 딱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호기) 자, 지금 오늘 제가 해야 될 분량은 일단 다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해드렸고, 요 개념을 골조로 해가지고 예제를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LED 개수를 왕창 늘린다, 디스플레이를 실제 가지고 와서 연결한다, 센서 종류를 다른 걸로 해본다, 모터를 달아본다, RFID를 써본다 등등등등 예제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녹한다의 MQTT 예제는 ESP8266 버전으로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 178편이 ESP8266에서 MQTT를 스타트를 끄는 지점이에요. 여기부터 쭉 이어나가니까 요 링크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그 순서대로 다다다다다 하시면, 물론 그때 과거에 녹한다는 지금의 녹한다하고 수준 차이가 좀 있어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과거에 녹한다가 그것에 대해서 잘 해줄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보시다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거의 다 만들어 놨거든요. 쓸 때 있는 것부터 쓸모 없는 것 같이 싸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8번 예제 한번 해보죠. ESP32 보드에 일단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예제화 시켜보죠. 15번 핀에 LED가 한 개 있을 때, 이거는 약간 심화 예제겠다, 그죠? 스마트폰에서 LED가 작동되는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밀리초 단위로 전송하면 LED가 해당되는 시간만큼 켜졌다가 꺼지도록 하시오.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제를 LED가 한 개 붙어 있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LED가 한 개 붙어 있는 5-1번 예제로. 됐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페이로드로 저 숫자 값이 날라올 건데, 그 숫자 값이 중요한 것은 문자 열로 날라와요. 제가 2초라는 의미에서 2000이라는 값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잖아요. 그럼 이게 int num equal 2000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값이 아니라 요 2000이라는 값이 이렇게 문자 열로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문자 열로 수신한 다음에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제가 순서대로 열거를 해드리죠. 페이로드에 들어오는 숫자를 문자열로 수신할 것. 이미 그건 알려드렸다, 그죠? 스트링 my 페이로드는 비어있고 요 안에다가 들어오는 페이로드를 쓸어 담는다. 요 위에 있는 얘를. 그러면 요 루프를 지나고 나면 그게 숫자가 문자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요게 여기 다 된 거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페이로드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로 된 숫자를 사칙 연산이 가능한 숫자로 바꿀 것. int num equal 인테저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요 안에다가 my payload, 요 스트링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아두이노 공홈에 레퍼런스 딱 들어가 보시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 목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쓸 것은 잠시 좀 뭘 해야 되는 상황이죠? 숫자로 바꾸는 거. to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를 딱 카피를 해가지고 멤버 함수니까 점 찍고 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숫자일 경우에 인테저 타입으로 바꿔서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됐죠? 대신에 얘가 인테저 타입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입력 가능한 값의 범위가 지금 정해지는데요. 256의 제곱에 절반을 나눈 거에 한 대략 요 정도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략 한 32,000 정도. 그러면 1000ms당 1초니까 대략 한 30초 정도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에는 대략 30초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대략 32초 정도 입력이 가능하겠군. 그럼 이거를 32초 이상으로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면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 계산했습니다. intnum이라는 거 계산했고, 그럼 이게 켜짐을 유지하는 시간이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LED를 켤 거예요. LED를 켠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숫자는 LED를 끄는 타이밍 값으로 쓸 건데요. 자, 그러면 얘가 다른 데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num이라고 하지 말고 limit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int limit. 그리고 얘를 전역 변수로 잡도록 하죠. 됐죠? 그럼 전역 변수 limit에 값을 대입을 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루프에서 여기서 LED를 켤 거예요. 자, 디지털 라이트 LED1을 하이 켠다. 얘는 LED를 켜기만 할 겁니다. 일단 켜지기로 돼 있으니까 켜고, 끄는 지점은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 쉽죠. 딜레이 리미트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럼 얘가 켜진 다음에 여기서 끈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급 이상의 MQTT든 뭐 다른 프로토콜이든 중급 이상의 코드에서는 이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딜레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32초라는 32,000이라는 값을 전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32초 동안 아두이노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LED를 켜는 그 작업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LED를 켠 다음에 32초 지날 때까지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LED 끈 다음 이제 다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이 동안에 할 수 없는 작업이 뭔가요? 지금 저기 딜레이가 걸려 있는 동안에 다른 데서 MQTT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MQTT 메시지를 발행하는 부분 모두가 목통이 되는 겁니다. 아두이노의 모든 기능이 목통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딜레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꺼지는 지점을 이 루프에서 타이밍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LED가 지금 LED 1번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리미트 경과 후 끄겠다라는 거를 요 메인 루프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LED 1번이 켜져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디지털 리드 LED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하이라면 LED 1번이 현재 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리미트가 경과가 됐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LED가 켜진 시간을 측정할 거예요. 그게 아두이노의 ESP32의 밀리스라는 함수를 쓰게 될 겁니다. 밀리스라고 하는 함수. 좀 어렵다 그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그 어려운 그 해결 방안에 속합니다. 타임 쪽에 가보시면 밀리스라고 하는 함수가 보일 건데요. 이 함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ESP32가 전원이 딱 들어와서 켜진 지점이 0이에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1밀리초마다 값이 일씩 올라가는 카운터입니다. 시간 값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밀리스 함수를 호출했는데 2000이라는 값을 ESP32가 출력을 했다. 그러면 ESP32가 켜진 다음 2초가 지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특정한 시간에 요 밀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게 ESP32 내부의 시간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역 변수.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밀리스라고 하는 함수의 반환값이 있는데요. 리턴이 있습니다. 리턴 값에 자료형이 unsigned long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자료형. 그래서 저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요 리미트와 함께 unsigned long 변수 이름은 mytime이라 하죠. 자, 0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mytime에다가 밀리스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게 LED가 켜진 시간을 LED가 켜졌을 때의 ESP32의 현재 타이머 카운터 값을 mytime이라는 변수에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if 밀리스 빼기 mytime이 리미트보다 크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지금 반복문 돌면서 계속 이 부분이 체크가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체크를 하면 이 밀리스라고 하는 이 밀리스 함수의 반환값은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커지겠죠?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죠? 그런데 mytime이라는 이 변수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고정돼 있습니다. 그 아까 LED가 켜진 시점에 고정돼 있고 얘는 계속 켜지니까 요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LED가 켜진 다음에 지금 몇 초가 지났느냐, 몇 밀리초가 지났느냐, 그 밀리초가 리미트 이상 경과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LED가 켜진 다음 리미트 밀리초만큼 지났다. 경과 시간을 초과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LED를 꺼버리면 되겠죠. 어렵죠? 그러면 LED가 꺼진 다음에는 이 조건문에 걸리지 않으니까 다음 LED가 꺼진 다음에는 얘가 체크가 안 되겠죠. 그죠? LED가 MQTT에 의해서 LED가 켜진 다음에 항상 저 조건문이 작동이 되는 거고 그때 요 mytime이라는 변수가 여기서 켜진 시간이 대입이 되면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요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밀리초 값을 보내주면 얘가 제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우리가 제대로 제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다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구독하는 토픽이 ESP1의 인풋이라는 토픽으로 시간값을 보내주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ESP1의 인풋이라는 토픽으로 그리고 얘가 받아들이는 값도 시리얼 모니터에서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드는 크게 문제없이 퍼펙트하게 돌아갈 거로 예상이 되네요. 과도한 자신감. 됐어. 자, 커넥터 됐고. 자, 그럼 요거하고 여기 달려있는 LED하고 같이 보면 되겠죠? 그럼 제가 스마트폰에 아까 자, 잠깐만요.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텍스트를 숫자를 보내줘야 되니까. 자, 녹한다에 ESP1의 인풋 이쪽으로 1000이라는 값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1000. 그럼 이 말의 의미는 1초간 켜졌다가 꺼져라는 거죠. 켜지고 꺼졌죠. 그러면
3000이라는 값을 보내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 둘, 셋 맞죠? 그러면 5000이라는 값을 보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그러면 내가 32초까지는 제어되겠죠, 그죠? 32,000 보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내가 너무 느리게 셌나 보다. 이건 너무 편차가 심했고. 자, 10초 해보겠습니다. 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초를 좀 늦게 세나 보네요. 하여간 대략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죠? 500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0.5초니까 빠르게 켜졌다 바로 꺼져버리겠죠? 반짝. 100이라고 보내면 더 빠르게 반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예외 처리는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예외 처리라는 게 숫자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문자가 날라왔을 경우 그런 게 이제 예외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행복한 마음님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예제로 헌정 예제 8번 예제였습니다. 555에 8번 LED가 일정 시간 켜졌다가 꺼진다. 그렇죠. 요때는 32초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뭐를 하면 그게 증명이 될까? 얘가 뭔가 퍼블시 하도록 해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요거 주석을 풀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블로킹이 걸린다면 얘가 2초 간격으로 퍼블리시 하는 것도 목통이 될 건데 얘가 2초 간격으로 목통이 안 되면서 전송했을 때 LED가 제어된다면 양방향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잠시만요. 투인트가 인트로 반환이 되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리턴 타입 롱이네요. 롱이니까 이거 롱이니까 32초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인트가 아니라 롱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롱으로 반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4바이트예요. 256의 4제곱입니다. 이것의 절반 정도. 단위가 밀리초니까 초로 환산하면 요만큼이고 60을 나누면 분이고 60을 나누면 시간이니까 24로 나누면 데이니까 24일 정도까지는 켜놓을 수 있습니다. 24일 정도. 롱으로 다시 바꿨어요. 아까 32초라고 했던 거는 철회하겠습니다. 24일 동안 켜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헬로 월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헬로 월드 20몇 이렇게 쭉 올라가는 와중에 제가 여기다가 퍼블리시를 하면 5000 얘가 켜지면서도 얘는 계속 올라갑니다. 맞죠? LED 켜져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이라고 전송해도 켜지면서 제가 퍼블리시 하는 메시지에는 변화가 없더라. 40, 41 맞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좀 더 재밌게 하자면 요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일단 요까지. 요거는 일단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내용으로 저장을 하고 약간 더 옵션을 붙이자면 현재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토픽을 새로 하나 파는 겁니다. 자, 얘가 LED를 여기서 딱 켠 다음에 토픽 하나를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LED를 켜고 노칸다의 ESP1에 LED라는 토픽으로 1을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지금 그 LED가 켜졌다라는 의미로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꺼지는 지점에서 요거 이제 시간 다 초과해가지고 꺼진 지점에서 0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요 토픽을 구독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1이면 지금 LED가 켜져 있다는 거고 0이면 LED가 꺼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요걸 올려가지고 아까 전에 스위치 그 버튼이라고 된 게 내가 발행할 수도 있지만 수신 받아가지고 체크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업로드 하라고 두고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무슨 작업을 하면 보냐면 더하기를 딱 눌러서 요 스위치 선택하시고 노칸다의 ESP1의 LED 이렇게 해보죠. 그럼 지금은 작동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지금 반응이 없는데 자, 아직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하면 자, 지금 헬로 월드는 날아가고 있죠. 헬로 월드가 날아간다는 말은 지금 ESP32가 온라인이 됐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3000이라는 값을 보낸다. 체크되죠, 그죠? 체크됐다는 건 LED가 켜졌다는 겁니다. 꺼졌죠? 이건 지금 발행하는 거고. 그럼 다시 5000이라고 보내면 켜지고 LED가 꺼질 때 꺼진 다음에 꺼짐을 보내니까 체크가 풀리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좀 긴 시간 20초라는 2만이라는 값을 전송을 하면 20초 동안 켜져 있을 건데 저 LED를 쳐다보지 않아도 요 체크박스가 풀리는 시간이 곧 LED가 꺼지는 시간이다. 맞죠? 그러면서도 헬로 월드 값은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요러다가 LED가 실제로 꺼지면 아직 안 꺼졌죠? 꺼지면 체크 풀립니다. 그러면 원격지에 있는 LED든 릴레이든 뭐든 간에 작동 상태를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도 MQTT로 쓸 수가 있겠구나. 맞죠?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자, 이제 마무리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내일 무슨 내용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MQTT 뭐 보드끼리든 뭐 어떻게 스마트폰이든 뭐든 다 하는 방법을 알아냈잖아요. 내일은 ESP32를 C# 윈폼으로 제어할 겁니다. C# 윈폼이라는 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만드는 거죠. C#이라는 언어 가지고 만드는 거고 윈도우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컨트롤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ESP32를 LED를 켠다든지 센서 값을 가지고 온다든지 요런 예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2번 ESP32를 노드레드 플랫폼에서 제어해 볼 겁니다. 노드레드는 제가 계속 밀고 있는 IoT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서 MQTT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LED를 제어하거나 센서 값을 수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은 다 ESP8266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3번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지금은 썼는데요. 이제 다음은 그게 아니라 앱을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앱 인벤터라는 스마트폰, 아이폰은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저학년용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쓰면 그럭저럭 쓸만하게 쓸 수 있어요.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ESP32 MQTT로 제어하기. 근데 지금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했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ESP8266 버전으로 구현한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제대로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하고 3번은 만약에 적용을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내일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유니티나 그런 걸로요? 그거는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내일도 재밌겠다, 그죠? 오늘은 기본적인 거고, 내일은 응용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oT 보드 여러 대에서 보내는 센서 값을 수신을 해가지고 딱 저 화면에 띄우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질문이 없다면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ESP32 아두이노 555편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열심히 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앵무새처럼 계속 이렇게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영상도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200 내지 300입니다. 그러면 조회수 1당 유튜브 광고 수익 1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300원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 영상은 항상 라이브 방송이고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광고 수익 가지고 제가 뭔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조회수 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앵무새처럼 아래 계좌에 제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 원금을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안 하면 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고 울어야 뭐를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잘 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의미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그 채널의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딱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그거는 카드 결제가 돼요. 카드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시작하시면 유튜브에서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달러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녹한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습니다. 채팅방 검색하는 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셔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한 150여 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채팅방이 하나 검색이 될 거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도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질문을 안 해주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붙잡으실 분들 있으면 빨리 붙잡으시고, 없으시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끝! 끝입니다. 끝!